크립토 시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일주일을 마무리하는 금요일이 됐습니다. 이번 주에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많았었죠.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이런 물가지표들이 발표되는 영향이었는데요. 그래도 다행히 우리 시장이 무난하게 소화하고 넘어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FOMC를 기다리면 될 것 같은데 현 시점에서는 어떤 대응 전략을 펼쳐보면 좋을지 오늘의 코인에서 확인해 가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간밤에 마감됐던 뉴욕 증시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매일같이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다우 지수는 1.36% 상승하면서요. 사상 최초로 46,000포인트를 넘어서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S&P 500 지수도 0.85% 상승했고 나스닥 지수까지 0.72%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힘있게 올라가는 모습을 그려냈습니다. 어젯밤에는 8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전년 대비로는 예상치에 부합하는 상승률을 보였고 전월 대비로는 예상치를 조금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나기는 했지만 그래도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다라는 점에 시장은 주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가는 생각보다 양호한 상황에서 오히려 고용 둔화는 빠르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보다 크게 늘었다는 점이 이제는 연준의 금리 인하를 더욱 부추길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키운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럼 크립토 시장에는 어떤 얘기들이 있었는지 헤드라인 통해서 하나씩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자,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더리움 안에서의 움직임부터 그리고 블랙록의 향후 행보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부터 열어보시죠. 자, 시장의 모든 관심을 가져가던 이더리움이었죠. 지난 8월 말에 고점을 찍은 이후로는 약간의 숨고르기 양상을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시점에 대량의 이더리움 인출이 확인이 됐습니다. 새롭게 생성된 4개의 지갑이 어제 3억 4,200만 달러 상당의 이더를 거래소로부터 인출을 했습니다. 이런 대규모 거래소 자금 이동은요, 기관들이 보유한 자금을 콜드 스토리지로 옮기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 결국에는 그만큼 장기적인 강세 전망이 뚜렷해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하루 동안 이더리움의 가격 2% 정도 상승한 모습입니다. 기술적인 분석으로 놓고 봤을 때도 볼린저 밴드가 확실히 수축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이제 확장되는 큰 변동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런 분석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4,500달러 돌파가 관건이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가격 라인을 중점적으로 이더리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초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탄생시켰던 주인공이죠.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이번에도 획기적인 행보를 선보이려고 합니다. 이제는 ETF를 블록체인 상에서 토큰화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ETF가 만약에 토큰화가 된다면요, 거래소 운용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24시간 동안 거래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또 기존 금융 시스템에서는 이틀 동안 결제가 소요가 됐었는데 몇 분 내로 이 소요 시간이 단축된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ETF로의 접근이 제한됐던 시장에서도 블록체인을 통해서 투자의 기회가 열린다는 장점까지 찾아볼 수 있겠죠. 이렇게 더 많은 투자자들에게 효과적인 투자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조금은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전망들이 많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실물자산 토큰화 RWA는 점차적으로 그 범위를 넓혀가려는 듯한 모습입니다. 대세로 자리매김할 거라면 우리 시장 안에서는 어떤 코인들이 연관이 되어 있는지도 잘 살펴봐야겠죠. 앞으로 금리 인하와 더불어서 RWA도 조금 더 주목받고 있는 시점인 만큼 연결지을 수 있는 코인들까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이슈 두 가지 만나봤습니다. 실시간 시장 분위기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주요 코인들 그리고 대다수의 코인들이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1.7%가량 상승하면서요. 11만 5천 달러 후반대까지 접어든 모습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까지 이제는 뚜껑이 열렸기 때문에 위로 조금 더 올라가 보자 힘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더리움은 더 크게 올라가고 있죠. 2.8%가량 오르면서
4,470달러에서 움직임 가져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더리움은 4,500달러 돌파가 관건이다라는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더 힘을 내줄 수 있는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XRP 드디어 3달러를 넘어선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2.35%가량 상승하면서 3달러 이제는 돌파를 했으니까 더 크게 올라가려나 조금 더 지켜봐야겠죠. 솔라나도 2% 가깝게 상승하고 있고 도지코인이 오늘 5% 넘게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ETF와 관련해서 긍정적인 얘기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밈코인도 이제는 ETF를 만들어낼 수 있구나. 굉장히 확실한 획기적인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감도 실린다라는 것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실시간 시장 분위기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주말을 앞두고 금요일에 그래도 시장 분위기가 괜찮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럴 때 전문가님은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실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 금요일 오늘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55분까지 진행될 예정인데요. 방송 끝나고 나서도 시장과 관련된 이슈들 계속 업데이트 받고 싶다라는 분들 위해서 하단에 QR코드 마련해뒀습니다. 이 QR코드 스캔해서 입장하시면 저희 방송 끝난 직후부터 주말 사이에도 전문가님의 전략 24시간 동안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동환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인사부터 해주실게요. 네, 반갑습니다. 시그널 드림 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투자 기자비 김동환 전문가입니다. 요즘 시장 자체가 하루가 다르게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 방송에서는 꼭 체크해야 할 흐름과 투자 전략, 그리고 마지막으로 히든 코인까지, 이 히든 코인을 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이 세 가지 근거까지도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을 놓고 본다면 한때는 옆으로 눕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매일같이 똑같은 움직임을 보였었는데 이제는 조금씩 눈 뜰 때마다 올라가 있는 모습을 확인하고 있죠. 그렇다면 히든 코인에 여러분이 더욱더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시장 안에서 더 크게 확실하게 올라갈 수 있는 코인을 전문가님께서 선별해서 가져와 주시는 거니까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어떤 코인 들고 오셨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시장 안으로 들어가서 비트코인의 움직임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방송에서도 비트코인 짚어주시면서 그래도 조금 위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는데 확실하게 위로 올라갔어요. 맞습니다. 일단 제가 저번 방송에서 보여드렸던 차트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지하는 구간은 107K, 이 지지 구간 자체가 세 번째 지지를 함으로써 조금 더 신뢰도가 높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이 저항 구간이 112.6K, 이거를 뚫을 시에는 추가 상승 모멘텀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네. 상승 쪽에 제가 힘을 둔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뭐 PPI가 뭐 하향으로써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고, 이번에 이제 좀 지켜보셔야 될 지지와 저항 구간은 제가 좀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현재 차트입니다. 현재 차트인데 지금 보시면은 112.6K를 뚫고 상승 모멘텀은 자리가 나왔고요. 그리고 오늘 115K를 제가 저항 구간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침에 뚫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뚫고 이제 116.2K까지만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제가 저번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115K를 뚫으면은 116.2K 이후 118K까지 열려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FOMC 이제 금리인데 0.25 수치냐, 0.5에 하냐. 이 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시장은 연준이 금리를 더 크게 올리기는 힘들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은 비트코인에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중요한 건 오늘 또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그쵸. 이제 주말 안에 계속해서 하락하는 패턴이 나오는데 지금은 흐름이 좋아요. 그래서 이번 주말에는 조금 기대해 볼 수가 있지 않냐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개인적으로. 네. 지금은 사실상 이게 예측을 한다기보다는 대응을 하셔야 되는 그쵸. 시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전문가님께서 주말을 기다리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기분 좋을 만한 전망을 내비쳐 주셨습니다. 최근에는 시장의 흐름이 괜찮다 보니까 여태까지는 주말에 조금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이번 주말에는 약간 다를 수도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해주셨죠.
비트코인 현재 115K를 원래는 저항선이다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여기를 이미 돌파한 모습이 나타났고요. 이 위로 안착하는 모습까지 나타난다면 116.2K, 더 나아가서는 118K까지도 갈 수 있다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주말 사이에 비트코인이 어떤 움직임을 보여가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을 살펴봤는데 사실 많은 투자자분들이 비트코인 물론 중요하지만 알트코인은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비트코인 도미넌스까지 한번 살펴봐야 좀 움직임을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결국에 비트코인이 이렇게 자리를 잘 지켜준다는 전제 하에 도미넌스는 조금 떨어져야 좋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도미넌스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일단 차트를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제가 방송에서 계속 언급해드렸습니다.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비트코인만 볼 게 아니고 도미넌스도 같이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가 되느냐 나타내는 이제 수치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 코인 시장 자체가 이제 전체가 하나의 파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파이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조각이 크면 클수록 나머지 알트코인들 쪽에서 가져가는 이 조각들이 줄어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현재 도미넌스 자체는 50% 후반대에 지금 구간에 머물러 좀 있고요. 시장 절반 이상이 여전히 비트코인에 조금 묶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알트코인들이 강하게 흐름을 이어가려고 하면은 비트 도미넌스 자체가 40% 미만대까지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알트코인 쪽으로 거래량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구간은 비트 도미넌스를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사실 시장 주도권이 비트코인에 있다는 거고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만 움직임을 좀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은 시장이 사실 수익을 주면 수익을 보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그 전략 부분들 절반 익절을 하고 나머지 절반 같은 경우는 추가 기회를 노릴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전략들을 조금 세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조금 체크를 해야 되는 게 갑작스러운 이제 급등이나 급락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큰 자금들이 이제 포지션을 이동하는 신호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도미넌스도 체크를 해야 되는 이유는 자금이 어디로 흐르는지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비트코인만 보실 게 아니고 제가 보여드리는 이 도미넌스도 같이 체크를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장 안에서 도미넌스 꼭 확인해야 한다 전문가님께서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전체 시장 안에서 비트코인이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겠죠. 그런데 우리가 기다리는 알트 불장이 오려면 이 도미넌스가 40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라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아직 조금 갈 길이 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죠. 알트코인 안에서 선별적으로 튀어오르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지금이 알트 불장인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도미넌스를 꼭 확인하시면서 알트 쪽에서는 조금 더 방망이를 짧게 가져가시는 걸 권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께서는 시장 안에서 그래도 우리가 이 코인을 공략해보면 좋을 거다. 히든 코인을 항상 제시를 해주시는데요. 지난주부터 그 지지난주까지 히든 코인으로 짚어봤었던 것들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라스트부터 만나볼까요? 한 2주 전에 말씀해 주셨던 코인이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블라스트 같은 경우에는 매집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 이제 저번 방송에서 종목을 매수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매수하는 근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추천드리는 거는 거래량과 매집 상황을 봤을 때 단기간에 상승할 가능성이 충분히 판단이 되고 1차 수익을 먹고 지금 3.5원에 그대로 지금 매수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방송에도 이제 히든 코인이 어떤 NFT 섹터를 제가 언급해드리면서 이제 저희 종모방 들어오셔가지고 충분한 많은 수익을 내어드렸는데 제가 이거는 차트를 보면서 좀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차트와 함께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블라스트 같은 경우에는 매집이 잘 이뤄지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그렇다면 아직까지도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향후의 대응 전략까지 궁금하신 분들은 정보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께 더 자세한 얘기들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시죠. 자, 차트상에서의 움직임은 어떨까요? 보시면은 제가 저번 방송에서 이 차트를 보여드렸습니다. 이 매집 구간에서
상태에서 넥라인을 돌파해서 단기적인 수익이 가능하다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디센트럴랜드 NFT 세트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 구간에서 단기적인 수익을 보고 나왔고요. 지금 방송을 보시고 매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문의 후에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이번에도 제가 히든 코인은 좀 제대로 좀 준비를 해왔고 이제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되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제가 근거는 조금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가지고 왔기 때문에 네. 좀 끝까지 시청 한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지금 시청하신 분들이 살짝 헷갈리셨을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만나봤던 블라스트는 2주 전 방송에서 공개해 주셨던 히든 코인이었고요. 지난주 방송에서 공개를 해주셨던 코인이 바로 디센트럴랜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주에 걸쳐서 하나씩 히든 코인들 공개해 주셨지만 아직까지도 상승 여력이 남아 있으면서 추가적인 대응이 유효하다라는 부분 체크하시면 되겠죠. 이 코인들 내가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향후의 대응 전략 궁금하다 싶으신 분들도 당연히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정보방의 문이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지금 입장하셔서 이 두 가지 코인, 이미 지나간 히든 코인이지만 자세한 전략들, 향후 대응 전략들까지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일단 나는 지나간 코인들 말고 새로운 코인을 원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이제 오늘의 히든 코인을 향해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시죠. 일단 코인을 바로 공개하기 전에 어떤 부분에 우리가 주목을 하면 좋을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시장이 지금 주목하는 건 다음 주 금리 인하잖아요. 맞습니다.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원래 증시에서도 뭐 수혜주가 뭐냐 항상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시장에서도 연관 지을 수 있는 코인들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제가 첫 방송 때부터 계속 언급해드렸습니다. 금리 인하로 관련된 수혜주 종목들을 잡으셔야 된다. 네. 이런 섹터들 제가 계속 설명해드렸는데 이걸 보시면은 자, 이 AI랑 RWA, 게이밍, 이 성장 섹터 쪽을 제가 계속 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증시랑 거의 똑같네요. 맞습니다. 이게 제가 첫 방송 때부터 AI 쪽이랑 RWA는 성장 섹터 쪽이기 때문에 이 금리 인하가 되면은 이 부채가 많다 보니까 추가적인 투자 자금이 이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AI였던 월드코인 같은 경우에도 100%로 날아갔고요. 그렇죠. 그리고 온도 파이낸스도 체이닝 이미 시세가 아발란치. 나왔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흐름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사실 시장 자체가 너무 많이 이제 오르다 보니까 네. 이제 막 이제 들어오시는 분 계실 거예요. 맞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 가지고 오늘도 어떻게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야 될지 제가 한번 조금 준비하는데요. 보시면은 현재 제가 신규로 유입되는 자금들 자체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쪽에 많이 몰려 있다라고 늘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쪽으로는 비중을 50%는 조금 확보가 될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순환 매도는 섹터는 다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뭐 스몰캡들 같은 경우에도 30% 비중을 들고 가시면 되고요. 이 30%로 가져가야 되는 것도 아까 말씀하셨던 AI, RWA, 게이밍 쪽이겠죠?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는 현금 비중을 늘상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사실상 이 기회가 왔을 때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여유를 둬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사실 잡아드려도 많은 분들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서 어떤 종목을 사야 하고 그리고 상승할 만한 재료가 있는 종목이 뭐가 있냐. 맞아요. 제가 제일 중요하실 텐데 제가 아까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제 오늘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정말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제가 왜냐하면 근거 같은 경우에 3가지나 준비해왔고요. 그리고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만한 그리고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이 히든 코인보다는 훨씬 더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히든 코인은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에 공개했었던 히든 코인보다도 훨씬 더 메리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안 담아볼 수가 없겠죠. 근거를 3개나 가져오셨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지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결국에는 우리 투자자분들 히든 코인이 궁금하기는 해도 저게 진짜로 올라갈까? 약간 반신반의 하실 것 같아요. 어떤 근거들 잡아볼 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이 히든 코인 제가 충분히 상승할 만한 더 좋은 흐름이기 때문에 안내를 좀 도움드릴 건데요. 이제 누적 거래량 데이터 지표라는 게 CVD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중요한 거는 이제 이 갈색 고래와 그리고 마켓 메이킹 역할을 하는 보라색 고래들 또한 장기간 매집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중요한 거는 고래들은 사실 생각 없이 매수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번 방송에도 제가 지속 말씀드렸던 매집하는 거래량을 보고 들어가야지만 흔들림 없이 크게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재료이기 때문에 돈 많은 주체들은 반드시 어떻게 해서는 수익을 보고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래서 이 점은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TVL 지금 사상 최고치에 근접해 있습니다. 보시면 이 히든 코인에 예치된 자산의 총액을 뜻하는 차트입니다. 네. 보시면 이거는 지금 제일 중요한 신호인데 왜냐하면 사실 돈이 머무르는 곳에는 상승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즉 자금이 계속 이 히든 코인 생태계에 묶여 있다는 것은 프로젝트에 대한 신뢰가 유지되고 있다는 뜻이고 가격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꼭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봉 차트를 제가 조금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사실 이 큰 하락 이후에요. 바닥에서 천천히 만들어지는 이게 라운딩 바텀 패턴이라고 하는데 이 라운딩 바텀은 짧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여기 3월 달부터 보시면은 긴 시간 동안 바닥에서 힘을 모으면서 빌드업하는 패턴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많이 높은 패턴입니다. 네. 그래서 이미 넥라인을 돌파를 하고 리테스트까지 마칠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도가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이 코인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사실 이 이더리움이랑 오르게 된다라고 하면은 스몰 캡인 알트 코인들이 오르기 위해서 이 코인들이 굉장히 중요한 코인이라서 그래요. 제가 이 코인을 좀 들고 온 거고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게 뭐냐면은 최근 이 시장 움직임이 조금 많이 지루할 겁니다. 그래서 지루함은 곧 기회다라고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앞전에 말씀드렸던 블라스트 그리고 팬들 그리고 마지막 디센트럴 랜드까지 좋은 수익으로 제가 챙겼던 것도 이 힘든 구간을 버텼기 때문에 상승할 수가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상승전이 가장 힘들기 때문에 이 고통을 감내해야지만 진짜 수익을 볼 수 있다는 점은 꼭 참고만 해주시면 되고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뭐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되고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되는 이런 타점들을 잘 몰라요. 네. 그리고 이번에도 저희가 오프라인 교육 일정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저희 아래 QR 링크로 문의를 주셔가지고 저희 정보방에 들어오신다라고 하시면은 오프라인 교육 일정부터 그리고 제가 포트폴리오까지 다 제가 공유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히든코인까지 한번 만나봤습니다. 근거를 정확하게 제시해 주셨죠. 온체인 데이터들을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고래들은 이유 없이 매집하지 않는다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고래들은 지속적으로 꾸준히 매수를 하는 모습, 매집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 코인의 예치된 자산까지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봉상의 차트를 봤을 때 꾸준한 매집을 통해서 바닥을 다지고 다시 올라왔다. 옴막한 그릇 형태를 형성을 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넥라인을 이제 벗어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상방으로 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방송에도 나오시지만 이 시간이 너무 짧다고 느껴지기도 하시죠. 그래서 오프라인 교육까지 진행을 하고 있으십니다.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정보방 안으로 들어오시면 이런 오프라인 교육 일정에 대한 것까지 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말 사이에도 대응 전략들 실시간으로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QR코드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전문가님과 주말까지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FOMC라는 빅 이벤트 앞두고 있습니다. 시장의 상황이 그래도 좋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긍정적인 마음으로 같이 한번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말도 대응 잘 해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